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 35층. 이른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성공한 건축사 이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2년 전 운명처럼 만난 아내 서윤아가 여전히 꿈나라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남자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윤아는 정말 완벽한 여자였어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온 재원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검사로 일하는 오빠까지. 준호 자신도 건축 분야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었지만 윤아의 집안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자신이 과분한 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윤아는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지난달엔 임신 소식까지 전해와서 준호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어젯밤 윤아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윤아는 동창이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뭔가 날카롭고 거칠었어요. 서울대 음대 동창치고는 말투가 너무 험하지 않았나 싶었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윤아가 나른한 목소리로 침실에서 나옵니다.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오늘따라 준호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여요. 어제 전화 받던 사람이 누구였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그냥 대학교 선배예요. 동창회 관련해서. 윤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립니다. 택배기사가 윤아 앞으로 온 편지를 건네주는데 발신인이 병원 산부인과입니다. 윤아가 급하게 편지를 가로채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준호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어갔을 윤아의 행동들이 하나둘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윤아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쓸 때면 화면을 가리는 듯한 모습들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 윤아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준호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낯선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가입서였는데 수익자는 모두 윤아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4개나. 보험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 모두 결혼 직후였어요. 자신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보험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윤아가 말했던 산부인과 병원에 확인해 보니 그런 환자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 주 내내 준호는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윤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서울대 음대는커녕 고등학교 졸업장도 위조였습니다. 미국 사업가라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라던 오빠 역시 허구였어요. 진짜 서윤아는 본명이 박미연이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과거에 결혼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까지 있었어요.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전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구나. 준호는 탐정이 건넨 병원 기록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던 거예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목숨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윤아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윤아의 달콤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그녀의 예쁜 얼굴 뒤에 숨겨진 검은 속마음을 알고 나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모든 걸 다 알아낸 게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윤아의 진짜 정체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준호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윤아 옆에 누워있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조차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상대와 한 침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야. 계획적 살인 미수에 가깝다고 봐야 해.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상대가 위험한 여자라면 언제 행동에 나설지 몰라.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년 전에 순진했던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유나의 가식적인 관심이 이제는 역겹기만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식사 중에 유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건강검진을 빌미로 뭔가를 꾸미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역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지만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번호를 발견했어요. 그 번호로 전화해 보니 한 남자가 받았습니다. 미연아, 일이 어떻게 돼가?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유나의 진짜 이름인 미연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위험한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어요. 유나가 자신을 속인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속여야 할 때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더 냉정해져야 했어요. 사랑했던 남자 이준호는 오늘 밤 완전히 죽고 내일부터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했어요. 평범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유나를 속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어요. 준호는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유나의 모든 행동과 통화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이 없는 사이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언제 처리할 거야?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엔 완벽하게 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거든. 준호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준호는 유나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펜션이나 갈까?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유나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준호는 이미 완벽한 장소를 물색해 두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외딴 펜션이었어요. 사람의 발길이 드물고 핸드폰 신호도 잘 안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유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완전 범죄를 꾸미기에 적합한 장소였죠. 펜션 예약을 하면서 준호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유나의 뒤를 쫓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에게는 현재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철저한 여자구나. 준호는 혀를 찼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것도 순전히 돈과 보험금 때문이었고 진짜 사랑은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유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내보자. 유나도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뭔가 음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에요. 토요일 새벽 6시 준호와 유나는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행복한 부부의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해치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준호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짐 정리는 제가 할게요.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준호는 은밀히 관찰했어요. 유나가 뭔가 작은 봉지에서 가루를 꺼내 음식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독을 탔구나.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유나가 한 수 앞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리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준호는 몰래 준비해온 해독제를 복용한 후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습니다. 식후 1시간쯤 지나자 유나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독이 작용해야 할 시간인데 준호는 멀쩡했거든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오히려 유나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긴 하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준호는 연기를 했어요. 유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니 완전히 속아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펜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봤던 그 험한 생김새의 남자와 또 다른 동료였어요. 미연아, 일이 어떻게 돼가? 그중 한 명이 유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간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어요. 유나는 처음부터 이 펜션에 자신을 유인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외딴 곳이라 시체를 처리하기도 쉽고 사고로 위장하기에도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여보, 이분들은 누구예요? 준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나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해도 돼요, 준호 씨.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은 유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봐왔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준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며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2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갑자기 펜션 가자고 하더니 장소까지 당신이 정하잖아요. 유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집에 설치한 카메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초보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들켜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유나는 준호보다 훨씬 한 수 위였던 것입니다. 그럼 독은 왜? 아, 그건 진짜 독이 아니에요. 그냥 잠자리 가루였죠.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테스트해 본 거예요. 험상궂은 남자들이 준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장내자, 미연아. 너무 오래 끌었어. 하지만 그때 준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 유나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펜션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차 서너 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펜션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내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나? 모든 통화 내용과 내가 독을 타는 장면까지 전부 녹화해서 경찰에 넘겼어.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펜션 안으로 들어오자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관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유나는 능숙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들은 제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해치려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준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신고하신 분입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준호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준호는 하루 종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완벽한 연기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준비해온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몰래 녹음한 유나와 공범들의 대화 파일이었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제가 피해자라는 게 증명될 거예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이전 남편 때처럼 실수하면 안 돼.
그 말에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전 남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서유나 아니 박미연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보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박미연의 진짜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5명의 남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중 3명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모두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걸려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연쇄 결혼살인범이었구나.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와 인연을 함께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사관이 추가로 밝힌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박미연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에 큰 손이 있어요.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유한 남성들의 정보를 빼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 사기를 벌여왔던 거죠. 그 순간 준비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놓아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몇 시간 후 준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조사실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인연이었잖아.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순간은 없었어? 유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는 운이 좋았어요. 보통은 1년 안에 끝나거든요. 그 말에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은 운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6개월 후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연으로 밝혀진 유나는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녀와 함께 활동하던 범죄 조직도 모두 검거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가면을 쓴 신부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준호는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어요. 2년간 살았던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과 배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사로서의 일상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오직 성공과 돈만 쫓았다면 이제는 정직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상담을 받으며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준호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가 의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순간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예쁘고 단정한 외모에 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도 처음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저 여성이 진짜 피해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기꾼일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결혼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며 준호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도 이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유나가 내게 준 상처와 배신감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밝게 느껴졌어요. 2년간의 악몽은 끝났지만 그 경험이 준호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편의 사연을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